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사마원공의 자칫 통감을 축약 정리한 통감조료입니다. 지난번 사단법인 전통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는 주역과 노자와 장자라 하는 동양고전에서 가장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삼현경을 강의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사에 관련된 통감조료를 하게 된 데에는 물론 두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한문의 큰 범주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범주를 놓고 볼지라도 경학을 하였으면 반드시 여기에 사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학과 사학이라고 하는 연관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학과 사학의 연관관계는 경체사용이라 하여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같은 것이고 이 역사라 하는 것은 작용과 같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철학적 정신은 모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간을 토대로 하여 역사에 담겨진 모든 일들은 바로 작용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경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체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작용이란 무엇인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금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고 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로서 사회 현상에 나타난 작용이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철학적 인류의 정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경학과 사학이라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역사의 단면이라 할지라도 통감조료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역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서당에서 그리고 한문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통감조료를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반적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라는 이 역자에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과거지사라고 역자는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거의 일들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사전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건 기사야라. 이 일을 기록하는 것, 이와 같이 설문해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일을 적어 놓으면 국사가 되지만 지방의 관료들이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논어와 같은 데서 나오는 사자는 장문서지관, 이 문서를 관장하는 사람을 사자로 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역사라는 두 글자는 지내간 과거의 일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자까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과거의 일을 기록하여 역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후대에 전공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역사와 사와 세 번째라면 그것은 사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공자의 전공 학문에 의해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문학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를 들어 법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법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라든지 등등의 모든 것을 소위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학의 정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학의 정리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이러한 개념들을 담고서 정리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학과 소위 추상적 개념과 철학적 개념으로 정리한 것들은 이것은 후학의 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읽는 사람들이 이러한 토대 속에서 학문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사학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번에 강의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통감이라고 하는 것이 50권이나 되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강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감 첫 부분으로부터 환고조의 죽음을 맞이한 소위 환나라를 통일하고 고조가 죽는 날까지 그 부분까지 5권의 부분을 강의할 예정인 것입니다. 통감조료는 모두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50권 속에 10분의 1만 해당되는 양을 이번 강의에 해당시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의 방법은 뭐냐? 자,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경학을 하는 것과 공부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논어와 맹자를 배울 적에는 일자일구, 한 글자와 한 구절에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보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편 내지 반편, 아무리 적게 봐도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사건의 일관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부분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관한 전체를 보든지,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그 절반이라도 보셔야 그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역사서를 보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의하는 방법 역시 사학을 보는 관점 두 가지에서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문단정리라고 말씀드리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역사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리듯이 사건의 소위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우리는 일관성 있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사안이 나오면 거기에 제목을 붙이고 그 총괄적인 제목 속에는 작은 단락으로서 작은 부분을 절로 나누어 그 사건의 전개 과정을
도표로 만들어서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공자께서 춘추를 쓰실 적에 우리는 흔히 뭐라 하냐면 일자표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공자께서 한 글자 쓰신 내용 속에가 그 사람을 잘했다고 칭찬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한 글자로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적필이요, 글씨를 써야 할 때는 쓰고 삭적삭이라, 삭제할 때는 삭제하는 이런 간명한 필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주가 되고 있느냐? 공자께서는 역사를 보실 적에 바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건 당연하지만 그 행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심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한 거라고. 자, 예컨대 우리 일상사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전반적인 면모를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선한가 악한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가 그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순수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예컨대 어느 아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은 효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성의 목적이 부모님의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효행을 했다면 그것은 효행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를 탐하는 욕심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효행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식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야지 효행에 지극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사가 동행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보면 똑같지만 그 속의 실상을 보면 내면의 실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실상이 그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면성과 목적성과 그 의도한 바를 역사를 보실 적에는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 역시도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는 그 인물과 그 사건을 논평함에 있어서 우리는 행위는 당연지사고 그 내면의 정신적 문제, 그 사람의 심리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통감저료를 강의하는데 강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역사서의 문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문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통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역사서를 보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역사서 문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칫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단한 개요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통감조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서문과 경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문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서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편년체인 것입니다. 편년체라 하는 것은 마치 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음력으로 말하면 신축년, 가을, 9월달, 음력으로 9일날
뭘 했느냐? 강독. 이 강독 통감저료. 저료우 서울이라. 바로 이 서울에서 우리가 통감저료를 강독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편년체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날짜별로 그 사건을 적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편년체의 대표작은 춘추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년체는 춘추라든지 자치통감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는 동국통감, 이게 모두 다 편년체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편년체의 기본 구조는 연월일시를 써서 그 밑에 사건을 적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년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춘추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편년체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춘추라는 것은 노나라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의 이름이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이 편년체냐? 기사자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통감저료를 서울에서 강독하고 촬영한다라는 이 일을 기록하려면 반드시 그 일을 가지고 그 날짜를 붙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상위 개념인 달에다가 붙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은 달보다 상위 개념이 사계절인 것입니다. 추나추도. 그래서 계절을 붙여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보다 더 상위 개념이 연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시 개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누구나 일기 쓸 때 2012년 10월 며칠 적어놓고 날씨 좋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한 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추 예를 들면 노나라 은공 올년, 이게 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춘이 여기서 말한 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월, 정월달, 아니면 바로 2월달. 그리고 예전에는 날짜 대신 무엇을 적었냐면 소위 이민이라고 하는 간지가 그 바로 날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6월 며칠 날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사한 것입니다.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송나라 임금과 가밀한 땅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노은공이 이것이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노은공이 송나라 제후와 가밀한 땅에서 회의를 가졌다라는 이 사건을 쓰려면 반드시 그 위에다가 날짜를 쓰고 달을 쓰고 계절을 쓰고 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편년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년체는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쓰시는 일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신 일기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편년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편년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기전체인 것입니다. 인물과 어떤 사건 중심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기전체로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환서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등이 바로 기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전체를 이해하시려면 가장 기전체의 표본이 되는 사마천 사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마천 사기는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천자의 역사를 기록한 번기, 그리고 연표,
그리고 전문적인 제도나 문화에 관한 서, 그리고 제후들을 적어놓은 세가, 그리고 나머지 유명한 사람을 적어놓은 열전체. 다시 말하면 기전체는 이 5가지의 종류로 그 성질에 따라 적어놓은 것입니다. 연차를, 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적어놓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전체는 5가지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천사기를 이해하시면 기전체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마천사기의 예를 제시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번기라 하는 것은 제기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기록이라고. 이것은 뭐냐? 사마천사기 보면 오제번기, 하번기, 은번기, 진시황번기, 환, 고조번기 이렇게 천자를 소유한 자의 번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번기냐? 천자라 하는 것은 근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거기를 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번기의 기자는 기록하다의 뜻이고 본 기사의 기지라 그 천자의 일에 근본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번기라 한다. 이게. 그리고 또한 기리아라. 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스리다 뜻이 있다. 무엇과 같으냐? 사로유기 실이라는 것은 한 올 한 올이 흐트러지지 않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설을 친 기자는 바로 이 천자, 천하를 소유한 자에게 번기라는 이 기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기라 일컬은 것은 위 후대에 관계하라. 이것은 후세 사람의 기강이 되기 때문에 소위 기강이 되는 글이라는 뜻으로도 본다. 그러면 이 번기라고 하는 데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록한 데 조리가 있게 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제왕의 번기는 후대 사람의 모든 기강이라는 것. 그리고 2번째로 연표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연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 용어가 유년적 표라.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그 해에 있었으면 그걸 나타내야 된다. 그럼 표는 뭐냐? 록 기사의 현지라. 그 일을 기록해서 밝힌 데 목적을 둔다. 이게. 그 이 밝힌다 뜻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표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표명하다, 밝히다. 그래서 정현은 이 표자를 밝히다, 표명, 문자로 만든 것입니다. 표는 명야라. 삼위 불저면 어떤 사건이 음미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수표명야라. 반드시 그것을 밝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표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칫하면 알 수 없는 것들, 미미한 것들, 그것을 정리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는 뭐냐? 애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 뭐 천관 등등. 이 서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경전으로 말하는 오경육적의 총명이 경서의 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사마천사기에는 8서가 나오는데 8서는 뭐냐? 기 국가대체니 나라를 다스려가는 대체란 말은 큰 근간이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사마천사기의 서자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기록하다. 뭘 기록했느냐? 천하를 다스리는 가장 큰 강령을 기록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제도 및 문화를 기록한 걸 설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가라 하는 것은 바로 대부 집안이나 대대로 그 집안을 이어간 것을 세가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가직 대라. 왕실의 집안을 두며 이건 대물림을 한다. 그래서 대물림을 한다라는 것이 서자다. 그래서 세가라는 말을 개가라고도 해요. 대대로 개를, 소위 대를 물려간다고. 이것은 제후의 번개를, 제후의 왕통을 기록한 책이다, 이 소리예요. 기하급 자손의 상유극이라, 그것은 세가라 하는 그것은 아래로 자손에 미치도록 항상 국가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대대로 제후의 집안을 대물림한 것이다. 그래서 세가라 한다. 동종서가 어떤 말을 덧붙였느냐. 이 왕이라고 하는 천자가 제후를 봉하여 주면, 노나라와 제나라로 봉하여 주면 이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라 하는 것은 관불세습, 관료라 하는 것은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제후에 봉하여 주면 득이 대대위가자이라 자손 대대로 왕실, 제후의 집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후는 세가라 말한다. 그러면 열전은 어떤 의미냐? 백이라든지 관중, 안자 이런 옥이라든지 심지어 오자서라든지 이건 간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전이라는 것은 유명직전이라 이름이 있는 사람은 전해야 된다. 그 사실을. 이게 열전의 전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전이라 하는 것은 서열 인신사적하여 신하들의 모든 훌륭한 사적을 서술하고 나열하여 영 가전후 후세니 바로 후세에 전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저명한 일들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려고 적어놓은 것이 열전이다. 그래서 열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열이라는 것은 서열, 나열하다. 전은 후세에 전하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열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적을 나열하여 후세에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에 의하면 그 사람의 행적을 가히 나열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열전이라고도 말한다라고 이와 같이 평가한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편년체와 기전체까지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 기사 본말체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